2024년 서평택에서 있을 주요 이슈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올해 서평택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좀 큰 것들만 가지고 2024년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로 제가 추려봤거든요. 일단 서평택에서는 화양지구 조성이 지금 현재는 제일 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 상황과 그동안에 분양했던 단지들을 이슈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그 외에 3가지, 자,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화양지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분양 단지의 분양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미분양들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일단 11월 통계가 지금 현재 가장 빠른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게 되면 247세대가 남은 걸로 나오죠. 이거는 11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훨씬 더 많이 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여 세대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대략적인 화양지구의 그런 정보들까지 다 포함을 한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캡처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제가 이거 다 올려드렸거든요. 네이버 카페 방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200세대 미만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아파트 단지로 보게 되면 하이센트 라시엘로는 한두 개니까 분양 완료가 된 거고, 서희도 이번에 통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건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레나 같은 경우도 29세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사실상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분양을 단지로 살펴보게 되면 힐스테이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200세대 미만으로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미분양의 위험은 사라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단지로 200세대 미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2024년에 모두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단지의 미분양이 사라진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양 사라지고 또 새로운 분양을 하게 되는데, 푸르지오의 분양과 디스트의 분양 아마 올해 2개 다 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또 미분양이 생길 위험성이 있겠죠. 화양지구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2024년 4월에 1750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2개의 세대를 전체 다 합쳐도 1604세대입니다. 화양지구 최대 미분양 세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이 1600여 세대에서도 일정 부분이 해소가 된 이후에 미분양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낮은 미분양 숫자가 잡히게 되죠. 그러면 크게 많은 미분양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푸르지오와 디스트가 분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분양의 위험성은 거의 없어지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양지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고 미분양이 생기고 또 그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되고, 이걸 반복을 했단 말이죠. 이 2개의 단지도 미분양이 해소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2개의 단지가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개의 단지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평택의 또 주요한 그러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024년에 화양지구를 벗어난 화양지구 주변 서평택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중역의 개통입니다. 2024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죠. 2024년에 안중역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서해선과 평택선 2개의 노선으로 개통을 하기 때문에 개통과 동시에 더블 노선이 됩니다. 서해선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평택선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평택역과 안중역을 오가는 여객 열차가 운영을 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이 열차 종류에 대해서는 전철이 될지 아니면 무궁화 같은 그런 열차 종류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여객 열차가 된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이로 인해서 안중에서 또 평택역으로 가서 평택역에서 급행이나 또 무궁화나 서울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서해선이 개통하는 것보다 평택선이 개통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서해선 같은 경우는 홍성에서 서화성, 남향, 송산까지만 개통을 합니다. 송산 이후로는 지금 시와 고가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마
2025년 말 정도 완공이 됩니다. 이게 완공이 되어야지만 원시역을 진입할 수가 있고 또 초지 김포공항, 대곡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고가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홍성부터 송산까지만 운행하는 KTX가 운행을 하게 된다. 이 중간에 또 안중역이 있잖아요. 서울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환승역이 이제 안중역이 되는 겁니다. 이 서해선에는. 그래서 이 포승평택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서해선보다는 평택선이 훨씬 더 중요한 노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역 개통이 2024년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영상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서부 내륙 고속도로 개통입니다.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인데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차량의 분산이 어느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하는 거고, 포승 IC와 안중 IC도 생기기 때문에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주는 그런 호재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25년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통을 앞두고 있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준공입니다. 여기도 지금 공사가 한창이고 어느 정도 이런 뼈대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어요. 여객터미널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서평택에서는 굉장히 호재 중에 또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여기도 25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운영사 문제나 여러 가지 야적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준공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기까지는 2025년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나 국제여객터미널이나 이 두 가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고, 어느 정도 일정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이건 따로 좀 알려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4년에 서평택 이슈들을 오늘 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착공이 된다거나 준공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굵직하게 2024년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또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화양지구가 지금 안 좋은 분양 시장에서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화양지구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이런 상태이고요. 거기에 2024년에 안중역이 개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주시를 하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 하나씩 또 풀어가는 그런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조금 더 빠르게 올려드리는 거는 네이버 카페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꼭 방문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럼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